감사합니다. 자, 맨 마지막에 제가 개인적으로요, 네.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이 책의 맨 마지막에 조그만 글씨로, 누구는 자신이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한다. 한치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부끄러운 겉투성이인 사람이다. 국민들께 사과드리고 용서를 바랄 일들이 많다. 그런 만큼 나는 지금 13년 징역형을 받아 감옥에서 살고 있다. 요즘 들어 어쩌면 영영 풀려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담당 검사의 말로는 이 내용이 궁금해요. 3년짜리 불법 행위 때문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로 인해 내 인생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이 3년짜리 불법 행위가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보통 검찰에서 이렇게 진행할 때 이게 뭐 300억 정도의 그 횡령 사건이나 이게 뭐 주가 조작 사건이 있었을 때는 보통 3년형을 받는다고 합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경준 씨 같은 경우도 아무리 뭐 수법이야 다 비슷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수법 가지고 뭐 12년 받고 13년 받을 만한 상황은 아닌데 대통령한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잘못 보이고 욕했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13년형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원래는 3년형을 받아야 되는데, 예. 그죠? 네. 대통령을 욕했습니까? BBK가 대통령 거라고 네, 주장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건 욕은 아니고 사실을 얘기해, 본인이 생각하는 사실을 얘기한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 에리카 김 누나랑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계가. 김경준 씨가 바로 누나고. 예.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하고는 어떤 관계가 되는 겁니까? 에리카 김 얘기도 계속 나오던데. 그쵸. 근데 이제 우선은 제가 아는 부분은 그냥 뭐 처음에 김경준 씨가 소개를 받았다라는 이제 그런 잘못된 말들이 많았습니다. 아, 에리카 김 씨 누나로부터 소개를 김경준 씨가 이명박 대통령을 받았다. 예. 이렇게 언론에서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실제적으로는 본인이 김백준 씨가 미리 이제 김경준 씨의 뭐 프로필을 조사한 다음에 네. 먼저 전화를 해서 접근을 해왔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 김백준 총무비서가 아닌 그 당시 총무비서가 아니었겠죠. 예, 그때는 그렇습니다. BBK 부회장이었습니까? 아니요, 처음에는 그 BBK 설립되기 전이었고요. 네. 동아시아 연구원에서 같이 이명박 대통령을 아마 보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연구소에서. 네. 예. 그러니까 그분이 전화를 김경준 씨한테 전화해서 이명박 대통령 만났다. 예. 이렇게 되네요. 네. 예. 미국에서도 소송이 여러 건 있었는데 국내 판결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국내 판결에서는 뭐 진짜 모든 죄가 다 김경준 씨가 잘못됐다고 나왔지만 네. 미국 소송에서는 1심에서는 우선은 김경준 씨가 무죄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2심에서는 한 85% 정도는 승소를 했고 네. 나머지 15% 정도는 지금 패소를 했지만 네. 다시 이제 항소를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 15%는 어떤 부분입니까? 그 손해배상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민사 쪽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형사 쪽은 아니고. 형사 쪽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형사 쪽은 아니면 감옥에 갈 일은 없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언론상에도 잘못 나왔던 게 네. 미국에 3년 5개월을 잡혀 있었거든요. 네. 거기서는 이제 한국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미국에서 잡혀 있었는데 네. 처음에 언론에서 발표가 되기를 그냥 미국에서 다른 형사사건이 있어서 미국에 잡혀 있다가 한국으로 왔다. 그런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최근에 면회는 언제 갔다 오셨어요? 화요일에 갔다 왔습니다. 화요일 날 네. 어떻습니까? 심경이. 이 책을 나온 거. 나오고 나서는 좀 마음은 홀가분해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아까 이제 이보라 씨도 말씀을 하셨지만 검찰에 대한 믿음도 있고 네. 아직까지도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남은 형기가 5년 정도가 되다 보니까 네. 그걸 다 살기는 좀 본인 스스로도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이게 맨 처음에 그러니까 불거진 게 주가 조작. 여기서부터 문제가 된 거죠. 예. BBK의 주가 조작. 예, 맞습니다. 그래서 BBK의 원소유주가 누구냐. 예, 그래서 그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이냐 아니냐. 예, 이걸 또 지금 이제 대통령 후보 된 분 쪽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예. 야당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었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김경준 씨가 미국에서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게 된 거고요. 예. 예. 그래서 이 진실을 밝히려고 하니까 막 온갖 다스 얘기, 뭐 LKE 무슨 네, 맞습니다. 옵셔널 벤처스 얘기, 뭐 이뱅크 증권 얘기, 온갖 얘기가 다 나오고. 예. 아까 얘기했듯이 뭡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네요. 여러 사람들도 많고 맞습니다. 재벌들 이야기, 이름도 아까 뭐 됐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 하고 싶은 말, 못한 말 있으면 한 말씀 해줄까요?
정권이 바뀌면 또 핵폭탄급 발언을 하시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하면 안 됩니까 여기서? 아, 저는 네. 우선 저는 모르는. 아, 김경준 정확히 씨가 모르고요. 정권이 바뀌어서 나오게 되면 네. 핵폭탄급 발언을 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그 핵폭탄급 발언은 남겨놓은 겁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140억을 그때 다스에게 송금을 하고 그 다음에 누나가 이제 들어와서 한국에 들어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140억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 임기 후에 다스와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해가지고 부당이득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아, 아직은 한 건 아니고 하겠다. 예. 예, 에리카 김 씨는 미국에 있겠죠, 누나? 예, 맞습니다. 아, 거기는 감옥 안 갔고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조사만 받고 네, 뭐 기소 나갔습니다. 유예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네. 60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일단.